생일을 하루 앞둔 24세의 하라마 미오라는 여성이 시부야의 스크램블 교차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후 6시쯤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6시간 정도가 남은 때인데, 미오는 친구인 요시에와 만나기로 해서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때 어느 남성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오는데, 미호는 이놈의 인기 오늘도 그냥 넘어가질 않네 하면서 괜찮아요 하며 스쳐 지나가는데, 그 남성은 물러나지 않고 미호를 쫓아오더니 당신은 6시간 후에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처음엔 그 남성을 무시하려 했지만 이 남성이 선을 좀 넘는 게 아닌가 싶어 미호는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데, 그 남성이 다시 한번 다가와 말하길 약속 장소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친구는 약속을 잊어버렸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미호는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한 걸 이 사람이 어찌할까 싶으면서도 뜬금없는 주장을 뒤집어주고 싶은 마음에 이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으니 당신 말이 맞는지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두 사람은 향하는데, 친구 요시에는 미호가 나타나자 달려오더니 미안하다며 너랑 약속이 있는 걸 깜빡하고 다른 약속을 잡고 말았네 라고 말한 후 떠나고 말아요. 그제서야 미호는 어라 이거 장난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남성은 멀찌감치 서서 예상했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남성의 이름은 케이시고요. 미래를 보는 예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생겼을 거예요. 아무튼 케이시는 미호가 다가오자 다시 이야기를 꺼내는데, 6시간 후에 미호가 죽는 모습을 예지로 봤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는 손목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건 사고로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칼에 찔려 죽는 모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에 미호는 다시 한번 시간을 확인해 보는데 이미 20분이 지나 남은 건 5시간 40분 정도란 걸 확인하게 됩니다. 미호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묻는데, 케이시는 나는 당신이 죽는 모습만 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당신을 죽일지 안다면 먼저 찾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에 미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며 말을 덧붙이는데, 자신은 예전부터 스토킹을 당해왔고 관련 문제로 연락하는 담당 형사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누마타라는 남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호는 과거에 아르바이트 삼아서 데이트 클럽이라는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일단은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뭐 같이 외부로 나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가게 안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데이트도 하고 음료도 마시고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2시간에 뭐 10만원 뭐 정확히는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면 약속된 시간 동안 뭐 대화도 하고 살갑게 지내다가 그 시간이 딱 지나면 왜 이러십니까 손님? 추가 결제 하시죠? 뭐 이런 거죠. 아마도. 그럼 이 누마타라는 남성이 누구냐면 미호가 출근하면 항상 찾아오는 손님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호가 가게를 그만두자 그때부터 누군가의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하게 누마타가 뭐 자신을 따라다니거나 집 앞을 찾아오거나 한 건 아니지만 외출했다 돌아오면 누군가가 자신의 우편물을 건드린 흔적 같은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 경찰에까지 수사를 요청한 상황인 건데, 미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맨 처음 떠오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호와 케이시는 누마타가 어디에 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로 향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엔 사와키라는 경찰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최근 관내에서 연달아 2명의 여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합동수사본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와키 또한 생활안전과에 속해 있다 보니 사건과 관련돼서 수사에 매진하고 있는데, 최근 스토킹 관련으로 도움을 요청한 미호라는 여성이 찾아와요. 그리고는 용의자로 의심받은 누마타라는 남성에 대해서 물어오는데, 사와키는 사건을 접수받아서 조사는 진행했지만 2주 전부터 스토킹과 관련된 별다른 움직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마타 또한 현재로선 증거가 부족하니 어찌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에 미호는 살짝 실망한 듯 그럼 누마타가 어디에 사는지 정도만 알려달라 묻는데 사와키는 미호에게 혹시 무슨 일이 있어 그런 거냐 물으니 미호는 내일이 자신의 생일이라며 가볍게 미소만 지을 뿐이에요. 그렇게 미호는 누마타의 주소를 알아서 돌아갔고 사와키는 이제 살인사건과 관련된 합동수사본부로 돌아오는데 경찰 동료가 돌아온 사와키를 보더니 죽은 여성들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우연히도 모두 생일날 죽었다는 것이고 죽기 전에 스토커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돼요. 자, 다시 시점은 미호로 돌아오는데 두 사람은 누마타의 집에 찾아갔지만 만나지를 못합니다. 아니, 이미 누마타는 떠났다는 표현이 옳을 것 같은데 미호와 케이시가 누마타의 집에 찾아가니 누마타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며 방금 짐을 싸서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였어요. 이 말을 들은 미호는 이거는 누마타가 알리바이를 만드는 행동일 거라면서 주변에는 떠난 척 했지만 사실은 남아서 날 노리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에 케이시는 그럼 버스 터미널로 가서 진짜 누마타가 떠났는지 확인해 보자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사와키 형사의 시점인데 살해당한 여성에 대해 몇 가지 증거들이 추가가 됩니다. 그건 죽은 여성들이 과거 데이트 클럽에서 일을 했다는 거였는데 또 하나 확인되는 게 두 번째 여성이 죽기 전 어느 남성이 찾아와서는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사와키는 죽기 전에 찾아온 남성이 누군지 아냐 묻는데 동료는 지금 확인 중이며 곧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시 미호와 케이시의 상황인데 누마타를 쫓아서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보니 시간은 10시가 넘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 2시간 정도 뿐이란 거죠. 근데 이때 케이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새로운 예지가 보인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미호와 닮은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말에 미호는 2주 전에 우리 할머니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계셔라고 말을 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오, 사야카짱 하면서 다가오는데 그게 누구였냐면 지금껏 자신들이 찾아다녔던 누마타가 오히려 다가와 말을 걸어온 거였어요. 그럼 누마타가 말하는 사야카가 누구냐면 그 미호가 데이트 클럽에서 일하면서 본명을 쓰기는 좀 부끄러웠을 거잖아요. 그래서 사야카라는 가명을 썼던 건데 누마타는 그 이름으로 미호를 부른 거죠. 누마타는 미호 곁에 케이시를 보더니 두 사람 데이트 중인가 봐 라고 말하더니 예전에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듯 인사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향으로 떠나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널 보내라고 말을 해요. 미호는 그 모습에 지금껏 자신이 생각한 모든 의심이 허물어지는데 스토커는 자신의 우편물을 보았기 때문에 사야카가 본명이 아니란 걸 알 테고 아직까지 자신을 사야카라 부르는 누마타는 스토커가 아니었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상황을 정리해보면 그냥 이야기처럼 흘러갔지만 도중 몇몇 부분에서 어라 혹시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선은 제일 의심 가는 사람이 누마타였는데 그는 이대로 버스를 타고 떠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범인 후보에서 제외가 되죠. 근데 또 하나 살짝 신경 쓰이는 게 할머니가 2주 전에 뺑소니를 당했다고 했었죠. 미호의 스토킹이 멈춘 것도 2주 전쯤부터였고 이게 어떤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미호는 할머니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걸었다가 그 뺑소니범 또한 경찰에게 잡혔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사건과 무관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남은 건 K씨가 사실은 진짜 범인이지 않을까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12시에 네가 죽는다라는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피해자의 생일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그리고 다시 상황은 경찰인 사와키로 넘어오는데 죽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당신은 죽을 거라고 말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이름은 야마 게이시로 첫 번째 피해자 여성의 남자친구였어요. 정리하자면 죽은 여성들은 데이트 클럽에 다녔고 생일날 살해당했으며 죽기 전 케이시라는 남성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럼 이때 미호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호신용품점에서 무기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12시까지는 5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에 불안한 마음이 들었던 건데, 미호는 방탄조끼를 보고선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자 점원이 다가오더니 방탄조끼는 총알을 막는 용도지 칼을 막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미호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 받아보니 경찰인 사와키였고, 그는 대뜸 이런 말을 합니다. 혹시 최근에 케이시라는 남자가 찾아오지 않았어? 미래가 보인다며 접근한 사람이 없었냐 이 말이야. 자, 이번엔 K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까 한데, K씨가 호신용품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 후 미호가 몇 가지 물건을 사서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는 갈 데가 있으니 같이 가자면서 택시를 타게 돼요.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은 공사 중인 건물 3층이었는데, 미호는 12시가 될 때까지 여기서 숨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시간은 11시 45분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K씨는 입을 열기 시작해요. 사실 난 우연히 널 마주친 게 아니라 예전부터 널 찾았던 거야. 이 말에 미호는 K씨가 드디어 사실을 말하는구나 싶은데, K씨가 하는 말이 예전 사귀던 애인이 죽었는데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두 번째 죽을 여성을 보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더니 K씨는 자신의 발목에 숨겨놨던 칼집에서 서서히 칼을 뽑아듭니다. 그리고 미호 네가 세 번째였어 라는 말을 하는데, 순간 탕 하는 총소리가 들리더니 칼을 든 K씨가 바닥으로 쓰러져요. 나타난 건 경찰인 사와키였는데,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 사와키는 미호에게 전화해서 K씨가 널 노리고 있으니 지금 내가 말하는 장소로 유인해 달라고 한 거였고, 그렇게 해서 알고 보니 K씨가 범인이었다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는 듯 싶은데, 사와키는 권총을 품에 넣더니 이번에는 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미호에게 다가오는데, 자, 이게 어찌된 상황인지 대충 예상하시겠지만 사실 진짜 범인은 K씨가 아닌 사와키였어요. 사와키는 과거 생일과 관련된 트라우마로 여성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K씨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미호와 같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자 두 사람을 같이 죽여야겠다 생각해서 이곳으로 끌어들인 거였죠. 결국 사와키는 꺼내든 칼로 미호를 찌릅니다. K씨의 예지대로 이루어지고 만 건데, 차이가 있다면 그 순간 쓰러진 건 미호뿐 아니라 사와키도 함께였어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총에 맞아 죽었다 생각한 K씨가 멀쩡하게 일어나 뒤에서 사와키를 공격했던 거죠. 자, 상황은 이렇게 된 건데, 미호는 사와키의 전화를 받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범인이 노리는 건 데이트 클럽에 나타난 여성인데 K씨가 그걸 알았을까? 자신도 미호라는 본명이 아닌 사야카라는 가명을 썼었는데 K씨 또한 몰랐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럼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아는 건 경찰인 사와키 뿐이고, 지금 으슥한 곳으로 오라고 하는 것도 함정이지 않을까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호는 호신용품점에서 몇 가지 물건을 샀었는데, K씨에게는 칼과 방탄조끼를 주고 자신은 방인조끼, 그러니까 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구를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와키가 나타나기 직전 K씨가 칼을 꺼낸 것도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가니 준비를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하룻밤 모험극은 끝이 나는데, K씨는 12시가 넘긴 시계를 보며 미호에게 생일 축하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에 미호는 K씨를 보며 혹시 나랑 사귈 생각 있어? 라고 말하는데, 제가 K씨가 잘생겼을 거라고 했죠. 아무리 목숨을 구해줬어도 저 같은 사람은 나라를 구해도 이런 말을 못 듣습니다. 하지만 K씨는 난 그냥 이대로 갈게 라며 쿨하게 돌아서고 미호도 그렇게 헤어져요. 이때 K씨는 그냥 돌아선 이유가 있었는데, 아까 예지로 본 할머니는 미호의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그건 미래의 미호였고, 그 옆에 선 남자는 자신이 아니었던 걸 본 거죠. K씨는 미호는 60년 뒤에 죽겠지만
그 전까지는 좋은 인생을 살 거야 라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끝. 저는 그 NCT를 좋아합니다. 이게 제 아이패드인데 시즈니 분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에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재영군이 주연으로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이 소설이 원작이라고 하기에 영상으로 만들어 봤고요.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